요하의 달. 옛날은 가고 없어 유물로 남아 비파형 동검에 코인돌 더러 노란 옥수수가 무더기로 앞마당에 쌓인 채 그 위로 눈은 날리고 그 옆에서는 마른 옥수수 대공의 잎을 뜯어먹는 얼룩서며 더러는 망아지들이 텅 빈 들에는 눈보라가 가득하고 자는 듯 눈을 감고 벌거숭이 홍산답사의 기억을 더듬어 내문고 통로로 들어선 열차는 벌써 노을빛에 덜커덩거리며 졸린 듯 평온의 중심을 달린다. 일행이 가봐야 할 홍산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펴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먼저 비파형 청동검이 나온 적봉시 하가점을 가보자고. 다음으로 홍산을, 끝으로 박물관을 보자고. 요하의 큰 지류인 영금화를 사이하여 동남쪽에 홍산이, 서북쪽에 하가점이, 그 사이 얼음하여 시립박물관이 있으니 괜찮을 듯 했다. 옆에 있던 진 선생이 궁금하다는 듯이 말문을 연다. 그럼 요하와 적봉이란 이름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요하의 요는 요와 함께 활보를 가리킵니다. 그 핵심은 요의 요자입니다. 이는 화돛불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불꽃이 사방으로 튀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죠. 요는 다시 불화와 삼갈신의 고자인 신의 합성자로 보입니다. 요의 소리는 야오인데 이는 불화의 소리 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하면 삼가서 천재를 올리던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의 파생령인 홍산과 적봉도 다 불과 관련한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청동기, 철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가 없지요? 별 말씀을요. 홍산에 꼭 올라가 봐야겠네요. 밤에 장막이 드리운 만주벌을 지나 요하를 건너온 열차는 적봉역에 다다랐다. 일행은 숙소에 들어 잠을 청했다. 행여나 꿈에라도 옛 선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허사였다. 따뜻한 아침 해가 솟았다. 장충과는 달리 거리의 가로수 이파리가 아직 퍼렇다. 반점을 나온 일행은 몽고족 백기사가 모는 택시를 탔다. 남산 방향이었다. 차는 헐떡거리며 언덕을 넘어 더러 흙길을 마다 않고 무덤으로 하가점으로 접어든다. 도로 안내판에 홍산문화유지라고 반가웠다. 언덕배기로 올라서 여기라면 기다리겠단다. 가장 큰 규모의 하가점 마을인데
아직도 밝을 중이다. 여기에 국제규모의 기념박물관을 짓는다고 현장 사무실로 찾아갔다. 몽고적 백기사가 안내했다. 50은 충실한 현장 관리인과 진 선생과 이야기를 나눈다. 모니터에 있으면 현장 모습을 보았으면 했으나 없다고 한다. 갈탄 같은 작은 화로의 불꽃이 따스하다. 사무실에서 나오다 작은 창으로 현장을 들여다보니 둥근 지붕처럼 생긴 돔이며 네모진 집이 보인다. 여기서 나온 비파형 청동검이며 툭으로 보아 이런 청동 제품을 만들려면 재련에 필요한 물이 있어야 한다. 그 물이 바로 서요의 지류인 연금화가 아닌가. 냇물의 모래밭에서 나오는 금? 아니면 그와 관련하여 쇠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었을 가능성이다. 짐작하건대 적봉의 홍산을 비롯하여 연금화변에 자리한 극십 극등기의 아사합도의 아사도 쇠와 관련이 있다. 고조선의 선인들이 살았다고 보며 고인돌이며 돌로 쌓아 만든 무덤 양식, 빗살무늬가 그런 발자취가 아닌가. 우리말 쇠와 츠펑의 츠스시와 그 소리의 유연함으로 볼 수가 있다. 아마도 적봉의 츠도 하가점의 하에서 시에서 연유했을 거라는 생각이 피어오른다. 신라 초기만 해도 파차름 치읓이 시옷으로 통해서 쓰이기도 했으니까 자충, 무, 스성이 삼국사기. 아사는 아침이며 해를 뜻하기도 한다. 해의 옛소리는 시, 닷새, 엿새였고 이는 새와 맞물리기에 그러했다고 본다. 일행은 연금화를 건너서 홍산의 기슭해 월하우 얼음에서 내렸다. 요하의 달빛 어린 붉은 바위산인 홍산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달이라 이름하여 상월기가 올라섰다. 홍산의 본디 이름은 구녀산이었다. 하늘나라 서왕모의 큰 야단을 맞은 구선녀들은 손에 들었던 화장그릇을 떨어뜨려 그 연제물이 흘러내려 홍산이 되었다. 서리는 맞았으나 아직 그 이파리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며 강둑 너머로 연금화가 가물로 허연 가슴팍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숲길을 따라서 한 20분 걸었을까? 하얀 옥돌인 듯한 돌판에 홍산유지군이라고 써놓은 국가산림공원으로 들어섰다. 왼쪽으로 난 오르막 길섭의 펄럭이는 울긋불긋한 홍검을 보니 옛날 선앙길을 걷던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산은 굵고 신령해 보이는데 어딘가에 있을 하늘의 제사를 모시던 단터와 사당이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뱀의 허리 같은 굽이를 돌아 볼록한 산마루에 올랐다. 진 선생이 문득 생각을 말한다.
선생님, 여기 놓인 청석돌이 혹시 고인돌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잘 보입시다. 이 여름에는 청석이 없고 산의 꼭대기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돌이 놓였으니 이것이 제단터가 아닐 수도 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고인돌이라는 흔히 무덤으로 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단이 될 수도 굴 대신에 쓰인 거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 놓인 청석이 덜어는 세워놓고 덜어는 뉘어놓았다. 기계로 깎아서 앉기에 펑퍼짐하게 한 돌이 10여 덩어리 심상치 않다. 간단하게 산의 정상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여 신발을 벗고 4번 절을 했다. 향은 없었으나 두어 시간을 걸어서 그런가 노고남의 다리가 뻑뻑했다. 길섭에 퍼질러 앉고 싶었으나 다니는 사람들의 눈도 있으니 사람도 없건만 그놈의 체면 때문에. 쉬면서 기다리노라니 몽고족 백기사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다시 요하를 건너서 강변을 따라 왼쪽으로 돌아 시립 박물관으로 갔다. 기가리 감식이라 먼저 만두집에 가서 25개나 되는 한 접시 교자를 개는 감추듯 바람에 흩날리는 가로수 길을 걸어 호위호위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오후 1시 무렵 관리원이 못 들어간다는다. 왜 그런가? 2시 반 이후에 오라는 것이다. 엿장사 마음대로 달리 길이 없었다. 박물관 앞에 앉아서 회랑의 양쪽으로 전시한 흰색 옥룡이 시자처럼 보인다. 문고리 같으니 이제 신석기 청동기의 문으로 들어간다. 시간이 되자 박물관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글로만 보던 책으로만 읽던 비파형 청동검과 투구를 여기 와서 처음으로 보게 되다. 이런 청동기 철기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 선인들이 역사의 새 새벽을 열었던 것이 아닌가. 저거야 저거 그래. 거기다 여호와 유역의 자리한 적봉시 오한기에서 나온 여호와의 소하연 유적의 그림 문자 12자가 바로 갑골 문자의 원형은 아니었을까.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할 수도 기억되지도 않는다. 이는 예와 오늘이 없는 참 이치일진데 하가점에서도 흑피옥 도형 문자가 그게 바로 세조자 조조 독수리 문화의 상징이며 이를 보고 창일이 세 발자국을 보고 한자를 만들었다는 신화적인 풀이의 가늠이 아니었을까. 조적이 바로 조이고 그 결애가 동이었다면 어떨까. 나오면서 청동기로 만들어 세운 고인의 손을 잡고 잘 다녀가노라. 마음의 인사를 건너던 기억들이 삼삼하게 떠오른다. 흩날리는 눈보라의 전설 같은 회상들이 일행은 흔들리는 열차의 차창 너머로 설원의 빛바랜 소식을 연상하며 다시 요하를 건너가고 있었다. 꿈길의 옛 어른을 사연을 들었으면 좋으련만.
We vividly recall the memories of greeting her bronze-made statue and saying that we were going well. Our members were crossing Liaohe River again, reminiscent of the faded news of the snowy field, of the window of the shaking tree. We wanted to meet ancient Korean and hear the story of Gojoseon and Ballad Dynasty, even in our dreams.